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찌뿌듯해가지고 몸도 아주 무겁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야 되는데요. 기운을 내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 그 막내 여동생의 아들 결혼식이 수원에 있어서 오늘은 거기를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또 생긴 것도 아주 남자치고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한 조카 결혼식입니다. 우리 그 조카 결혼식에 가서 형제들을 다 보게 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운이 자꾸 없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요.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힘을 내게 생긴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말이죠. 보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아주 진짜 멋지게 잘해요. 멋지게 잘해요. 29일 날 그 스웨덴에서 하는 그 나토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갑니다. 해외 나들이는 처음 가는 거예요. 아마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해외에 나가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어느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는 그 여권에 있는 그 당에 있는 고위 인사들이 공항에 나가서 인사도 하고 배웅을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합니다. 뭐 손도 흔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 심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은 공연에 나오지 말아라. 뭐 번거롭게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고 가고 바쁜 데들 그렇게 할 거 뭐이냐 이렇게 하는 뜻도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요. 요즘에 그 이준석 그 당대표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잖아요. 7월 7일 날 이제 소명자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이제 제명이냐 탈당이냐 탈당권이냐 이렇게 되겠죠. 계속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이준석은 좀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면담 신청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토 회의에 가기 때문에 바쁘니까 갔다 와서 추후에 보자 이렇게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서 와서 인사하고 만나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내는데 그 징계를 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깊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나토의 회의에 가는데 해외를 가는데 여권에 있는 사람들 공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오는 사람도 청와대에 있는 일부에 극히 일부에 있는 사람만 온다. 아주 멋져요. 아주 멋져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참 나라를 제대로 확실히 잡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제 미국의 FBI하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장관급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1등석을 예약해갖고 1등석을 타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일반 객선 타는데 비즈니스를 계약해라. 비즈니스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도 일반 국민들이 타는 비즈니스 객석에서 타고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또 한동훈 그 법무장관도 진짜 멋져요. 멋져요. 어느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까지 날아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기름값만 해도 그 얼마입니까? 그 뭐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대통령의 부인은 인도까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다니까요. 참 세계에서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기만 위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잘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다소곳이 내리고 국민들이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끔 해야지. 뭐 옷이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될까요? 이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잘합니다. 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그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법무부 장관 옛날엔 장관님 이렇게들 불렀잖아요. 님짤 빼라. 그냥 장관, 차관, 뭐 과장, 뭐 과장님, 국장님 그러잖아요. 과장. 그래서 아주 그 한동훈 법무장관도 참 생각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국정 있죠. 국정원 옛날 안기부 산천초목이 흔들리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대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사퇴했잖아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갈 까머리도 아니고요. 원래 수사 전문가가 가야 되는 거고 국정원장은 얼굴도 몰라야 됩니다. 원래. 왜냐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정보 총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잘 모릅니다. 거의 비밀로 해요. 근데 박정훈이는 뭐 글도 쓰고 뭐 호텔에서 뭐 어떤 여자도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까마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 이제 중간 이상 간부를 임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1급 국정원 1급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죠. 1급 국장 전원 대기 발령. 전부 다 대기 발령이에요. 인사 이동을 안 하고 대기 발령이에요. 국정원 인사대풍 예고. 그리고 신영복 원운도 교체. 지금 현재 그 국정원 그 앞에 돌에 새긴 거 있잖아요. 이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쓴 글씨. 이거를 돌을 갖다가 이 신영복 채로다가 이거 글씨 쓴 거예요. 써가지고 자기 신영복에 손글 쓰는 채로 써가지고 건 거예요. 거기 문통하고 박지원하고 이렇게 이걸 해놓고 돌에다 새겨놓고 그 앞에 원운을 새겨놓고 딱 사진 기념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신영복인데 이거 성공회대 교수로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고 20년간 복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아주 종북 세력 그냥 뭐 우리나라 볼 때는 뭐 간첩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 사람 글씨 쓴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치고 다시 바꾼다. 옛날에 그 국정원이 생겨가지고 썼던 거, 그 글씨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행한다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 박동 이후에 있는 시대에 있는 거 그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며 업무에게 배제하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을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보임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정원은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체로 적힌 원훈석을 교체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체된 현 원훈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보역한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적혀있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게 말이 많았었죠, 그때. 아울러 지난해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교체됐던 현재 원훈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은 불과 1년 만에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원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초대 원훈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초대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1961년 창설됐을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은 이후 37년간 사용됐다. 국정원은 새 원훈석을 제작하는 대신 국정원이 국가기록물로서 보관해온 해당 옛 원훈석을 다시 사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옛날 쓰던 걸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다시 올려놓는다. 좋아요, 좋아. 뭐 돈 들 것도 없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원장이 들어선 이후 운영 기조에 대폭 변화를 주고 있다. 1급 국장급들을 시작으로 하위직까지 연쇄적인 인사 태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국정원 1급 국장들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사실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 이북에 대해서도 말이죠. 좀 적극적이지 않고 박지원이 그냥 눈치만 보면서 했고 말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세계 정보를 입수해서 국가에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눈치꾼이고 거기에 좀 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기 발령하고 그 국장 아래에 있는 단장을 직무대리로 시켰다는 얘기는 알아서들 겨라. 좀 이제 본인들이 사표 내고 나가면 사표 나가고 나면 저기 또 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발탁하겠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27년 전원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퇴해라. 거기서 임명할 적에 아주 제명시키지 않도록 사퇴라. 본인의 명예를 지켜줄 테니까 해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좋아요. 제가 보도에 보면은 6.25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의 그 복장도 보훈처에서 다시 새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참 잘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희생됐던 그분들 또는 전투에 참여했다 나온 분들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 그 아침에 이 방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참 잘한다. 야, 그 불필요하게 국민의힘에 당에 있는 당 지도부들 공항에 나오지 말아라. 뭐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멋집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첫 번째 해외 그 업무차 해외 그 출국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사람도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가서 말이야 뭐 손은 들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히 아주 단촐하게 청와대 일부에 있는 사람들만 뭐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나왔다가 가도 좋다. 이렇게 한 것은 아주 특이한 윤석열 대통령다운 그런 결단이고 그런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또는 의원들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현재 많이 조언하고 있습니까? 이 국민에 있는 그 의원들, 당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그렇게 하다는 다 이제 배제돼서 다 밀려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모으면 더 오히려 또 배가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못된 인간들이고 그런 인간들은 한국에서 지도자 잘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이었든지 여당이었든지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못된 건 이렇게 시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 나라가 경제대국, 안보대국 그리고 그 일자리가 아주 넉넉히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서 한미일 이렇게 삼국이 정상들이 뭐 회의가 또 있을지 또 다른 나라하고도 다자간 이렇게 또 회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안보를 튼튼히 한다든지 또는 경제 또는 뭐 코로나 대책 이런 뭐 폭넓은 논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나토 회의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참석하는 걸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아주 안 좋은 아주 그쪽에 있는 그 공산당들은 아주 안 입고 온 눈으로 한국을 좀 아주 또 배가 아프고 이런 쪽으로 보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일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